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눈에 비친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고 표정 변화도 크지 않았거든요. 늘 무뚝뚝하게 앉아있다가 질문하면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건 거의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 무심한 태도가 조금 시크해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은 연애 초반 남자친구가 해주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스킨십 하나에도 설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연애 내내 그 흔한 예쁘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영화 볼 때도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남편은 말 그대로 무난하게 행동했죠. 이벤트 같은 건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사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게 즐거운 걸까? 내가 없으면 아쉬운 걸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자꾸 맴돌더군요. 혼자만 애쓰는 연애 같았고 그런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마음처럼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을 놓치면 과연 또 이런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적어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고 정직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성격은 차분했고 술이나 담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무난하신 편이었고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씩 괜찮은 조건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무렵 제 나이도 30을 넘기기 직전이었고 주변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결혼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창 결혼식 청첩장이 쏟아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위치가 자꾸 비교되더라고요. 나는 왜 아직 혼자인 거지? 내가 너무 눈이 높은 걸까? 지금 이 남자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하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싫은 것도 아니었어요. 안정적인 사람이고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시작된 관계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혼을 하고 처음 들어가 살게 된 집은 남편이 혼자 전세로 살고 있던 작은 빌라였어요. 오래된 동네 4층짜리 빌라였는데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3층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좀 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성실히 혼자서 일하며 마련한 공간이라는 점이 진심으로 대단해 보였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도배랑 장판만 새로 하고 신혼가전 몇 가지 바꿔서 그 집에서 저희의 첫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사실 더 예쁘고 새 아파트로 신혼집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움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랑은 이미 전세 보증금도 혼자 마련한 상태였고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최대한 제 손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공간을 함께 가꾸며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자고 다짐했어요. 결혼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랑은 그 집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렸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릴 때부터 외동딸처럼 자라온 저는 늘 친정엄마에게 동생 하나만 낳아달라고 떼를 썼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누이라는 존재가 반가웠고 처음 만났을 땐 정말 귀엽고 예뻐 보였어요. 나이 차도 꽤 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생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막상 시누이와 관계를 쌓아가다 보니 그렇게 가까워지거나 정이 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큰 갈등은 없었지만 애틋한 감정도 없었어요. 표현하자면 그냥 무난한 관계였죠. 시누이는 저에게 예의를 차리려는 듯 행동했지만 때때로 묘하게 선을 긋는 느낌도 받았어요. 뭐랄까, 적당히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랄까요. 신랑과 시누이의 관계는 더 의외였어요. 저는 처음에 남매 사이니까 당연히 정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로를 불편해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동생 얘기만 나오면 얼굴부터 굳어졌고 그 얘긴 하지 말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더군요. 얘기를 꺼낼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고요. 한 번은 제가 시누이에게 뭔가 도움을 받자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남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걔는 진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 기본적인 책임감도 없고 자기는 다 피해 안 보고 남만 곤란하게 만드는 스타일이야. 웬만하면 엮이지 말자. 이 말이 처음엔 과한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런 상황들이 하나둘 보이더군요. 남편은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시누이와 관련된 일은 유독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세히 말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느껴졌고 그게 오히려 신경 쓰였어요. 솔직히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래도 배려는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은 억누르고 그냥 입을 다무는 것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남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동생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던 무렵 시누이는 저희가 함께 살게 될 신혼집에서 같이 지낼 수 없겠느냐고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구는 줄은 몰랐어요. 신랑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어요. 말투나 태도가 정말 흔들림 없이 냉정하다고 느껴질 만큼 분명했거든요. 신랑 말로는 결혼은 새로운 시작인데 동생이 그 안에 껴서 산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단지 함께 사는 문제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반응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동생이잖아. 조금은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마음속에선 시누이가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혼자 지내는 게 무섭고 불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신랑은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괜히 감정 섞지 말고. 쟤는 절대 같이 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결국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 일이 지나간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식 후 신랑과 저는 정말 평화롭고 단란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퇴근 후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상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말 이 사람과 살아가고 있구나 싶은 감정이 싹 텄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신랑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신랑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그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말하더군요. 시누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또 울었대.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또 다시 신랑에게 연락해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더랍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결혼한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선을 딱 그은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 보였어요. 얘야, 내 시누이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남편 좀 설득해 볼 수 없겠니? 너밖에 없잖니. 솔직히 난감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시누이가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외면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때는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이라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 제 나름대로는 어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저는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신랑에게 잘 말해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다시 남편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이 동생 문제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혹시 설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던 무렵 시누이는 저희가 함께 살게 될 신혼집에서 같이 지낼 수 없겠느냐고 남편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계속 졸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구는 줄은 몰랐어요. 신랑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어요. 말투나 태도가 정말 흔들림 없이 냉정하다고 느껴질 만큼 분명했거든요. 신랑 말로는 결혼은 새로운 시작인데 동생이 그 안에 껴서 산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단지 함께 사는 문제일 뿐인데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반응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동생이잖아. 조금은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마음속에선 시누이가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혼자 지내는 게 무섭고 불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신랑은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괜히 감정 섞지 말고. 쟤는 절대 같이 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결국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 일이 지나간 줄로만 알았어요.
결혼식 후 신랑과 저는 정말 평화롭고 단란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퇴근 후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상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정말 이 사람과 살아가고 있구나 싶은 감정이 싹 텄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신랑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신랑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그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말하더군요. 시누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또 울었대.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또 다시 신랑에게 연락해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더랍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무리 불안하다고 해도 결혼한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선을 딱 그은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 보였어요. 얘야, 내 시누이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남편 좀 설득해 볼 수 없겠니? 너밖에 없잖니. 솔직히 난감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시누이가 정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외면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때는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이라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 제 나름대로는 어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저는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신랑에게 잘 말해볼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다시 남편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이 동생 문제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혹시 설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이 시누이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는 단순히 오누이 간의 불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어요. 신혼생활을 제대로 누리고 싶은데 굳이 그 안에 제3자가 끼어들면 그건 신혼이 아니다라는 그의 입장이었죠. 사실 저도 그 말엔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결혼해서 겨우 적응해가는 시기였고 둘만의 공간과 시간을 나눠가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다른 가족, 특히 남편과 사이가 미묘한 시누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감정의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한 두 번째 이유에서 저는 더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신랑이 그러더군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봤잖아.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한 집에 살면서 더 확실히 느꼈는데 쟤는 진심으로 배려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 그런 애랑 같이 살면 너는 정말 고생할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는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신랑의 단호함이 단지 고집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가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이러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도 사실 어머님의 끊임없는 부탁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솔직히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전화가 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고 통화가 끝나면 기운이 다 빠진다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이 딸을 위해 걱정하는 그 감정 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에 더더욱 힘들다는 말도요.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내가 막아설 테니까 너는 단 1%의 여지도 보이지 마.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해. 틈 보이면 쟤는 절대 안 놓칠 거야.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 통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고 그렇다고 제가 선을 그어 단호하게 말하자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런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어른들 눈에는 인정머리 없는 새댁, 정없는 며느리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아직 만들어가야 할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초장부터 벽을 세워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끊임없이 흔들렸고 마음속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그 와중에 들려온 시누이의 주장은 더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시누이가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하더군요. 세상이 험해졌고 자취방에 혼자 있으면 누가 들이다 칠까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셋집에 남는 방 한 칸이라도 달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자취 경험이 없고 혼자 사는 여성의 불안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오빠 부부의 신혼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가 싶더군요. 게다가 이건 처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수차례 거절당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태도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누이가 무섭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까지 집착하듯 신혼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심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남편도 저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저도 단호하게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요. 그때는 아직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신혼이었고 시댁 어른들에게는 나쁜 며느리 소리 듣기 싫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은 솔직히 말하면 좀 비겁한 방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얘야, 네가 좀 오빠한테 잘 말해보면 안 되겠니? 하실 때면 저는 어머니, 제가 몇 번 말해봤는데 그이가 단호하게 싫다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 그 얘기 꺼냈다가 저희 부부 싸움했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며 한 발 물러나는 식으로 신랑 뒤로 숨었죠. 사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아직 관계가 단단하지 않은 시어머니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신랑의 뜻을 꺾을 수 있을 만큼 제가 확신에 차 있지도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통로가 제겐 유일한 회피처였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괜한 눈치와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저희 집 전화만 울려도 혹시 시어머니일까 하고 마음이 철렁했었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시어머니도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점점 연락이 뜸해지셨습니다. 그렇게 큰 파도 하나는 넘긴 셈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게는 소중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누이가 자주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기를 좋아하니까 오겠지 했죠. 하지만 몇 번 만에 저는 신랑이 왜 그토록 시누이가 집에 오는 걸 꺼려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누는 토요일 점심쯤 오겠다고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집은 방 2칸에 거실 하나인 작은 빌라인데다 거실도 워낙 협소해서 식탁 하나만 놓으면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TV도 거실이 아닌 안방에 두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는 아기를 안아보는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이고 이내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 침대에 눕더군요. 거기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TV를 켜놓고 누워있다가 어느 순간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랑과 저녁을 차리기 시작하면 밥 냄새가 나서였는지 나와서 밥을 같이 먹고 다시 침대에 들어가 드러눕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요일부터 시작된 방문은 일요일 저녁까지 이어졌고요.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의상 편히 쉬고 가세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편한 사람은 오직 시누이뿐이었습니다. 신랑도 보다 못해 시누이를 몇 번 내쫓으려 했고요. 그만 좀 해. 너도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도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자기야, 그냥 좀만 참고 넘기자. 아기 보러 온 거잖아. 하며 중재했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갔습니다. 이후로는 방법을 바꿨어요. 시누이가 매주 주말마다 오려고 하면 저는 이번 주말엔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혹은 친정 식구들이 집에 와 계셔서 집이 복잡해요. 하며 계속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둘러대길 몇 번 했더니 시누이도 눈치가 있었는지 더는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아마 저희가 불편해한다는 걸 그제야 알아챘겠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나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엔 안부인 줄 알고 받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부 시누이 얘기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면 되느냐, 며느리란 사람이 집안에서 오누이 사이를 갈라놓는 꼴이말이 되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혼자 사는 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냐며 집에 한번 데려다 맛있는 거라도 좀 해먹이고 재워주지 어떻게 올케 언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냐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하는 마음에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런 말들이 한두 번 반복되니 저도 더는 참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조곤조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아기를 돌보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부부 침대에 누워서 TV 보다가 핸드폰 하다가 주무시고 식사 시간 되면 나와서 밥 먹고 다시 침대 들어가세요. 아기랑 놀아주는 시간은 손에 꼽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또 가관이었죠. 아니, 애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겠니. 집에 와서 좀 누워 쉬면 어때서 그래. 사람 좀 쉬게 해주면 덧나냐? 그 말 듣고 나서는 더는 말을 잇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요. 쉬게 해주는 건 좋은데요. 그게 남의 신혼집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눕는 게 쉬는 건가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상황에서요?
그 뒤로는 아예 시어머니 전화를 거의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랑에게는 전화를 못하고 저한테만 계속 그런 말 하시는 걸 보니 저도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더군요. 착한 며느리 타이틀, 이제 저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추석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니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오고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고 하는 중에 시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고 아기에게도 무심하게 한번 슬쩍 보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래도 전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오누이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며느리는 오누이 사이 갈라놓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저도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신랑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맨날 제 감싸고 도니까 그래서 저 모양 저 꼴 된 거라고요.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눈치도 없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좀 철이 들어야지. 시어머니는 당황하셨고 시누이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밥만 먹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제가 얌전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시누이는 그 와중에 저한테 입을 뗐습니다. 올케는 가족끼리 너무 매정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 침대 차지하고 저 혼자 육아하고 가사하면서 부부싸움 나고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아가씨 제가 진짜 손 좀 봐드렸을 수도 있겠네요. 시누이 표정이 싸늘해졌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가씨를 왜 그토록 싫어하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 솔직히 친구 없죠? 제 말이 끝나자 시누이는 정말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정말 그렇게 울 줄은 몰랐는데 그걸 또 시어머니가 안아주며 달래시더라고요. 순간 그 장면을 보고 진심으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랑이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가자. 여기서 더 있으면 나도 진짜 돌겠어. 그래서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에 올랐고 시댁을 빠져나오며 제가 마지막으로 시누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영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예쁘다는 말 한 번 안 해준 아가씨. 앞으로도 우리 집에 올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아가씨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그렇게 시댁을 등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차 안에서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시누이가 그토록 저희 집에 들락날락할 때 우리 아이를 단 몇 번만이라도 예뻐해줬다면,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조카 너무 귀엽다며 안아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넸다면요. 제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내내 시누이가 좋아하는 음식 직접 해주고 정성껏 대접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요.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누이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동생이 없었던 저로서는 오히려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고모로서, 아니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정조차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계속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시누이는 집에서 막내였고 귀여움 받으며 자라온 티가 곳곳에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막내 근성이 사회에 나가서도 어딜 가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마치 누구든 자신에게는 무조건 양보해줘야 한다는 듯 행동하니 결국엔 오빠인 우리 신랑조차 그 모습을 혐오하게 되었고요. 신랑은 시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부터 쉬어요. 아휴, 그 얘긴 꺼내지 마. 딱 이래요. 저도 신랑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오빠가 그렇게까지 싫어할 정도면 뭔가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신랑이 말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해줬다고요.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남한테 민폐 안 끼치고 살 수 있는지를 참 많이도 말해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감싸고 돌았답니다. 신랑이 단호하게 조언을 하면 시어머니는 그걸 네 동생기 죽이려고 작정했냐? 며 되려 신랑을 나무랐다고 하더군요. 결국엔 입을 다물게 됐대요. 포기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엔 몰랐거든요. 그저 동생이 귀엽고 여리니까 보호받고 싶어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조카보다 자기가 더 관심받고 더 귀여움받아야 한다고 믿는 시누이, 그런 시누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어머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건지 이제는 잘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신랑이 처음부터 시누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맞서서 이 문제를 막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괜히 처음부터 착한 며느리, 좋은 새언니 코스프레 하려다 헛고생만 하고 마음만 다쳤어요. 멀쩡히 갈 수 있는 직진길 놔두고 굳이 빙 돌아 먼 길로 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젠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신경 끄고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오랜만에 신랑 깨울 때 조용히 뽀뽀 한번 해줄까 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신랑에게 제가 먼저 웃어주는 날도 있어야 하니까요. 이런 말도 어디 털어놓을 데 없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